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지금 상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상정 직전에 법안이 대폭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법 왜곡죄에 좀 일부 모호한 내용이 있다, 네. 위헌성이 좀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결성을 가지려는 그런 민주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이 법 왜곡죄라는 부분이만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그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 왜곡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이 법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지금 이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가 또 신설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지금 그동안 간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적국에 한해서만 되어 있었던 것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이 단체까지 이렇게 확장이 됨으로써 네.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업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도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법 왜곡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서 한 말씀 좀 저희 첨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법 왜곡죄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좀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법사위에서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의원총회 과정 중에서 법사위와 사전에 좀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 좀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청이 좀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과정들이 당내에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이견들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조정해내는 과정들을 거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그 만들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섭섭함을 가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이 법 왜곡죄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상정 직전에 수정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실입법이다, 땜질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을 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헌을 최소화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위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어떻게 최소화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보완했다는 것도 참 맞지 않는 게, 최초의 문구는 이거예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건데, 네. 그 의도적이라는 것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두 개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의도적이라는 그 판단도 누가 할 것이며, 합리적인 재량이라는 그 판단도 누가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법은 모순적이고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이 논리적, 경험적 그러한 원칙에 비해서 현재에 반한다. 네. 그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뺐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법안들은 지금 현재 법을 왜곡죄 판단의 기준이 여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부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그리고 향후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본회의 직전에 적극적으로 내놓은 문구 자체도 주관적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위헌 논란에 대해서 결정권은 현재 있다면서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물론 민주당 주도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은 통과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헌재의 위헌
합리적이다.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말대로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헌재 판단할 때 헌재에서 그냥 본인들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위헌 청구를 할 때 모든 그러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의 얘기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의견조차 내지 마라?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독선적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킨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통과시킨 다음에 판단은 헌재에서 하지만 그 헌재에 가서 판단하기 위한 각종 그러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러한 과정을 통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까지도 정치적인 압박으로 막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장들은 이 세 가지 법안의 우려 사항들을 어제 조목조목 밝히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 법원장들께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진작에 우리 사법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들 속에서 본인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과정들로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발생되지도 않은 그런 이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너무 지금 공포 마케팅처럼 만들어서 과도하게 이런 그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민주당 또 법원 그 사법 이 입법부의 노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지금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의 증언도 4명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네.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10수년 전부터 논의가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네.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부족해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그 무슨 속도전처럼 비추어진다 이런 비판을 하실 게 아니라 왜 4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서 나오는 것도 28년부터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 아닙니까? 충분히 법원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럼 4명까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대법원에서 수만 건이 적체되어 있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처리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재판 소원에 관련돼서도 지금 재판 소원도 무작정 기한이 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한 부분이 있어요. 헌법 위반과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온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재판이 4심제처럼 운용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반박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만든 개혁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부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사법 개혁이 왜 이 시점에 화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사법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법부의 신뢰를 자정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그 개혁적인 방법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저간의 사정들도 네. 이 사법부에서 성찰의 목소리로 좀 함께 나왔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좀 들어볼까요? 사법개혁의 3가지 법안이 결국 오늘 논의한 법 왜곡죄, 네. 그리고 재판 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언이잖아요. 네. 물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고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정원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여야가 함께 논의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큰 논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 왜곡죄는 아까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재판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헌재 판결에 불복을 하기 이전에 그 법안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 그 법안에 대해서 위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인권 침해나 그런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하지만
재판 소원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것이 취지가 좋고 아무리 제한적 요건을 둔다 하더라도 헌법을 반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에 이미 우리나라의 최고 상급심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좋은 취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겠다 그러면 헌법 개정에 나서야죠.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 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가 당내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이 모임이 사실 구성이 되면서 개파 논란도 있었는데 당내 지도부가 이를 의식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 지도부에서 뭐 개파 논쟁에 대한 의식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당도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윤석열 독재 정권하에서의 조작 기소를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상규명하고 공소 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지금 이 공취모의 그 취지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당의 개파 논쟁, 특히 반청 개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올바른 시각은 아닌데 이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네. 이런 그 오해도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사실 이 공취모도 특위 구성을 환영을 하고 완전히 흡수돼야 되는데 어제 공취모가 낸 입장을 보면은 별개의 조직이다. 우리는 뭐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이게 공취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소 취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공취모에 함께 합류하셨었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공취모가 가졌던 처음에 그런 목적이 당의 특위를 통해서 흡수되는 만큼 이 공취모가 해산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기표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부승찬 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으셨던 윤건영 의원도 어제 SNS를 통해서 그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오늘 운영위가 이제 공취모의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네. 그 운영위에서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에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그 기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그쪽에 당 특위에다가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불필요한 개파 논쟁으로 가는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모임이 지속된다면 그 모임에는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메시지도 남겼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이 모임들이 어떻게 뭐 그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연스럽게 당의 특별위원회의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은 민주당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잘못했다. 물론 잘못이 있었죠. 그래서 검찰이 자정 노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결국 최고 정점은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거 아닌가요?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도돌이표처럼. 그런 대장동 사건에서 판결에서도 의문점을 제시했고 위헌의 판결로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주장 논리대로 윤석열 정부 때의 정치검찰 100% 인정한다고 해요. 가정을 해서. 네. 조작 기소라고 인정해요. 그렇다면 지금 판결에서 왜 항소 포기는 그러면 압력에 의한 항소 포기 아닌가요? 부당 항소 포기 아닌가요? 그게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고 사법 개혁을 한다면 전 국민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이거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압박인 거예요. 그렇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그러면 정치 검찰 아닌가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항소를 다 포기하잖아요. 과거 정부에서 항소 포기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항명을 한 검사들은 다 좌천시키고 검찰을 다 떠났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들은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아무리 입법부의 권력이 더 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법원이 잘못됐을 때 주어진 법령 안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권리가 침해됐으면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공소취소 모임을 오히려 공식 기구화시켜서 특위를 만든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거죠. 그리고 윤 정부를 거울 삼아서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돼요. 윤 정부 때 잘못한 거 저희가 인정하잖아요.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썼더라고요. 최근에 뭐 친명, 친청, 뉴 이재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글을 쓴 건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좋은 말씀을 좀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이 당내에서 뭐 명청 대전이다, 명청 갈등이다,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뉴 이재명 혹은 올드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 구분 지어지고 이것들이 반목과 갈등의 그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오늘로 97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 그렇다면 힘을 모두가 모아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일구어야 할 이 시점에 불필요한 개파 논쟁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좀 방해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대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은 당의 역할을 잘하면 되고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그 역할들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이 함께 일구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민주당이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거기에 대통령께서도 마침표를 좀 찍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이죠. 당 중진들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중진 의원들은 절윤, 노선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만남 이후에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달라져야 된다는 게 사실 당면 과제입니다. 네. 하지만 달라질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에서 선출됐다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거슬러 올라갔을 때 산업화와 민주화의 세력을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공당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정 정치인의 특정 노선에 의한 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윤 어게인을 외쳤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문에 사설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윤 어게인이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내 당원들이 아무리 강성 당원들이 지금 현재 중심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중진들이라는 건 당명이 바뀌는 과정에 함께한 중진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주호영 의원이에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당명이 무려 9차례 바뀔 때 모두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언제 당명을 바꿀 때 성공을 했고 언제 실패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중진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포대가리만 하면 뭐하냐.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전안에는 절연도 포함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사퇴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의 노선을 정확히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죽했으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의 노선을 수정해서 정말 지방선거 한 석이라도 더 건지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진 모임에서 정말 얘기를 듣고 이제는 변화를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당협 위원장들에 대해서 당권파 위원장들이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24명이 지금 맞제소를 하겠다 이런 뜻도 지금 밝힌 상태잖아요. 실제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단체 모임방에 약 네. 140명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예전에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의 설전에서도 연판장을 돌렸을 때 물론 당권파에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연판장을 돌렸겠죠. 변진 의원의 윤리 제소도 그랬고 그때도 정확히 약 절반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의 위원장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사퇴를 요구했던 24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또 연판장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더 적어요. 동의한 네. 숫자가 7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윤리 제소로 가다 보니 그 당사자들이 또다시
제소를 하겠다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자중질환을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자중을 하고 단합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네. 이렇게 정말 싸움하듯이 간다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경을 통해서 함께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때예요. 저는 네. 그게 지도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네. 2박 3일간 대구 일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서 뭐 228 민주 그 기념관 이런 데까지 이제 방문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고 하는 윤호개인 노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부터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문시장을 방문하는데 네.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을 때 홀대받았다라는 상황 속에서 아마 대비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민주당을 상대하기도 상당히 벅찬 상황 속에서 이 당내에 있는 한동훈계라고 하는 이런 이분들하고의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좀 상황들, 내후외환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 활동의 공간을 열어준 셈이 아닌가라는 거 이제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 노선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호기로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정확하게 민심에다가 얘기하고 보수 재건을 지금 이제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자라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 앞으로 6월 지방선거와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 또는 부산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지금 그 여론이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행동 여기에 지금 같이 참여해 보겠다, 같이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는 그런 행보인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이번에 제명까지 시켰는데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제압해 내려고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한동훈 대표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어떤 행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보가 본인이 정말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행보면은 그것은 정말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의종군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보수 재건을 위한다면은 국민의힘 재건도 함께 신경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